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금동섭이사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장이 장 초반에 또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시장은 여전히 며칠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외국인의 선물 물량이 1000개에서 1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가가 엄청 밀렸다가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 체력이 정말 안 좋아졌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근래 한 3일 동안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막판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이게 현물 사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400억 정도 되고 어저께는 한 300억 매도 물량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 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저가의 외국인들이 사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선물에서 흔들림이 좀 상당히 좀 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론 베이시스가 한 1.1 정도 되는데 시장 베이시스가 0.32까지도 떨어지면서 선물로 시장을 흔드는 모습, 프로그램 매수를 못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잔고가 별로 없는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결국 지금 시장은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얼마나 빨리 들어온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 환매수가 들어올 때가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장 소폭 조정 줬죠. 유럽장 소폭 조정을 줬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실적도 상당히 좋죠. 금융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CPI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이 1.8%까지 올랐죠. 이 인플레이션 1.8%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역시 휘발유 가격이 6.3%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결국 원유 상승이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유도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원유 가격 상승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맞추는 상황. 그렇다면 결국 출구 전략을 의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고용에 대한 부분이 더 개선돼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상태가 되면 디플레이션은 빠질 수 있는 우려를 벗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시장 일각에서 미국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이유, 어닝 시즌도 괜찮고 실적도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벤 버냉키 의장 상원에서의 어떤 증언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는 별로 사실 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번에 30일과 30일 날 있는 FOMC 후에 기저회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마 얘기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다. 내일이나 얘기하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벤 버냉키 의장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속된 말로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며칠 전에 얘기한 걸 뒤집을 만큼 머리 썩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지난번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확률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질문 공세가 정말 혹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벤 버냉키 의장이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 연설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9월 달에 한 100억 불 정도의 그 출구 전략을 좀 줄여가는 상황,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역시 100억 불 정도 줄여서 올 연말까지는 650억 불로 줄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양적 완화의 축소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IMF의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출구 전략을 시사한 후 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지금 출구 전략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도 출구 전략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이 지금 시장의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얼마 전에 그 GDP 성장률을 7.5%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똑같이 일치하게 내놨죠. 근데 그 고든창이라서 CNBC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몰락이라는 저서를 썼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3에서 4%인데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가 통계에도 문제가 있고 무역 통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이상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중국 내에서 상무위원이 9명 정도 되는데 그 상무위원들 중에 개혁파가 아니라 비개혁파가 한 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커창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지금 중국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바클레이스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경착륙을 가게 되면 유가는 70불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오히려 금 가격은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 가격은 제가 봤을 때 슈퍼사이클의 최바닥을 찍고 시작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유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끌어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금값과 유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이 오늘 4차 실무회담이 있죠. 아마도 약간 시간을 끌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나라 지금 그 투신권에서 요 근래에 움직임이 없습니다. 기관들이 현물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선물은 떨어지는 대로 받아주는 전략. 그 다음에 현물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 지금 현금 여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약 26거래일 동안 시장에 순입된 펀드 자금만 약 2조 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왜 투입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아마 이것은 지금 어닝 시즌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이 아마도 이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그 펀드의 모습을 보면 2,000원대에서는 매도, 그 다음에 1,900대에서는 매수라고 본다면 지금 1,800대라면은 지금은 투신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연기금도 2014년까지 20조 원 정도, 21조 원을 집행을 해야 된다면 연기금도 역시 1조 정도가 이달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장 사실은 이번 주가 만기주입니다. 만기주이기 때문에 아마 만기 영향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 고점 부분에서 상당한 싸움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량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추가로 또 치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프랑스는 양운에 갇혀 있지만 지금 상황은 양운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공간에 있다라는 거죠. 양운이 이 정도 위치에서 갇힌 캔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거기서 저점 치고 올라가는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적 반등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역시 일단 양운은 돌파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조정 정도 보시면 되겠고, 중국이 계속 올라오죠. 두 개 10% 빠졌던 거 다 회복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차트의 모습이고요. 자, 국내장 어저께 건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5일선과 견조한 이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아마도 유가가 147불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을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간이죠. 오늘도 승리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